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최근 우리 한반도를 마치 자기네들 안방인 것처럼 마음대로 들어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추적하는 훈련을 진행하려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도발이 수위를 넘었지만 이 중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 해군 전체에 간담이 서늘할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군이 결국 중국이 절대로 탐지할 수 없는 극강의 스텔스 폭격기로 하여금 절대로 탐지하거나 요격할 수 없는 스텔스 순항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대량으로 운용하게끔 만들어버렸기 때문인데요. 미 해군의 경우 UHF 밴드 기반의 AN/APY-9 레이더나 AN/APS-154 같은 조기경보 레이더를 운용하는 E2D 조기경보 통제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스텔스기를 제한적으로나마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의 경우 K밴드 기반 레이더를 사용하는 KJ-2000 조기경보 통제기, 그보다 작은 KJ-500 조기경보 통제기, 성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KJ-200 조기경보 통제기 중 어느 것도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그 상대가 F-35나 F-22가 아니라 수직 미익조차 아예 없애버려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극도로 낮춘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라면 더욱 그러한데요. B2가 적의 레이더 전파를 반사하는 면적을 나타낸 RCS 수치에 대한 데이터는 모두 다르고 정확한 수치는 철저한 군사 기밀이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추정 자료의 경우 45톤 중량의 이 거대한 B2 폭격기가 적의 레이더에서는 파리 크기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까지 있을 정도니 B2의 스텔스 성능은 현존 세계 최강이라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데다가 전략 폭격기이기에 폭장량 또한 어마어마하며 동시 유도 능력 또한 엄청난 B2가 사정거리가 900km가 넘는 스텔스 공대지 순항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스텔스 순항미사일인데다 무시무시한 인공지능에 전자전 대응을 시도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현존 최강 대함미사일까지 대량으로 투발 가능하게 되었으니 중국과 러시아의 함정들은 이제 대응할 방법이 없어진 상태인데요.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중국군과 러시아군에게 어느 정도까지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군이 운용하는 대표적인 스텔스 순항 미사일이라면 AGM-158A 제즘이 있습니다. 스텔스 형상 설계가 적용되어 적이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려운 이 공대지 순항 미사일은 약 370km의 사거리를 날아갈 수 있었지만 그 개량형인 AGM-158B 제즘 ER은 무려 93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스텔스 순항 미사일은 엄청난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데다 적이 레이더로 알아챌 수 없도록 미사일 자체가 전파를 발산하지 않는 강력한 패시브 센서를 갖추고 있으며 위성 유도 방식을 택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격추시키기가 아주 까다로운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에 버금갈 정도로 그 위력까지 막강해 중국과 러시아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해낸 현대 최첨단 방공망으로도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스텔스 순항 미사일인 제즘 ER 모두 최강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인 미 공군의 B2A에 통합하는 과정이 최근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제즘 또한 B2에 통합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현지 시각 8월 30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이 사실이 지상의 중국군뿐만 아니라 서태평양에서 군사적 도발을 자주 벌이고 있는 중국 해군에게 더욱 무서운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 해군에 대한 우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왜일까요? B2A가 이제는 AGM-158C, LRASM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LRASM은 B2 폭격기에 통합된 제즘 ER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에 복잡한 추가 작업 없이도 간단한 소프트웨어 세팅만으로도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넵튠 대함미사일이 어떻게 모스크바함을 격침시켰는지를 살펴볼 경우 LRASM의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에 격침된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함에서는 화재가 해당 함선의 중앙에서 약간 뒤에 있는 연돌 아랫부분에서부터 치솟아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아 우크라이나군의 넵튠 지대함 미사일이 DMPI 기능을 사용해 중앙의 기관부를 강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DMPI 기능이란 우리 해군의 해성 대함 미사일이나 우크라이나군의 넵튠 대함 미사일 모두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요. 해성과 넵튠은 모두 미사일의 전면에 능동 탐색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레이더 안테나가 전파를 쏘아 보내면 이 전파는 적 목표물에 반사되어 반사파를 보내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두 대함미사일은 적 목표물의 형상을 레이더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탐지 레이더에서 이 형상을 보면 이게 정확히 무슨 함정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형상이 생각보다 그리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DMPI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함미사일은 대부분 함정의 가장 취약한 부위인 기관부를 노린다고 합니다. 기관부가 폭발해버리면 동력을 전달받을 수 없고 전력을 공급하기도 어려워지며 이곳에 구멍이 생겨버릴 경우 해수가 밀려들어와 함선이 무게중심을 잃고 기울어져 버리기에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격침된 러시아 흑해함대의 모스크바함도 과거 실수로 훈련 중 우크라이나군의 전투함 기관부에 P-500 대함미사일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훈련 중 발사된 것이라 탄두가 없어 다행히 우크라이나군의 함정이 침몰하는 일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전쟁 동안 모스크바함을 우크라이나군이 격침시킨 것은 당시 러시아군의 P-500 대함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AGM-158C LRASM 스텔스 대함미사일은 넵튠이나 혜성을 크게 능가하는 방식으로 적 목표물을 쫓습니다. 제점 ER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LRASM은 새로운 다중보드 시커와 무장 데이터 링크 및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전력 시스템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목표는 모든 교신과 통신이 차단되어 버리는 최악의 극단적인 전자전 환경에서조차 정교하고 독립적이면서 자율적인 스마트 타겟팅 능력을 발휘해 적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DMPI보다 더욱 정확하고 효율이 좋은 것은 적외선 영상 이미징 탐색기인 IIR을 사용하는 것인데 LRASM이나 NSM 대함미사일은 바로 이 기능을 사용합니다. LRASM은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표적에 도달할 때까지 적의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노리며 요격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위치와 패턴으로 비행하도록 실시간으로 자율 조정하며 날아갑니다. 여러 발의 LRASM을 쏠 경우 각자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기에 전투기 편대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동서남북 상하 좌우 여러 방향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무서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전력 데이터 링크로 여러 미사일들이 무리를 지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가장 최적의 공격 루트를 상호 조정하면서 목표에 돌입하기 전 각 미사일들의 타격 지점이 겹치지 않도록 설정해 공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말이 미사일이지 자율 무인 공격기나 다름없는 수준인데요. 동시에 전파를 발산하지는 않고 적의 전파만을 탐지하는 강력한 패시브 레이더와 해상의 전파 방사원을 감지해 여러 함정의 위치 정보를 만들어낸 다음 내장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어 있는 전파 방사 패턴 정보를 토대로 알아서 표적을 선택하는데요. LRASM은 상선과 같은 민간 선박을 피해 지정된 적 목표물에 접근한 다음 종말 단계에서 극적인 다이빙 기동을 수행해 고도를 낮춰 시스키밍 비행을 시작합니다. 적의 수상 전투함이 지구 공면 효과로 인해 탐지할 수 없는 수평선 넘어 저고도의 빈틈을 노려 침투하는 것인데요. 이와 동시에 액티브 레이더와 적외선 영상 이미징 탐색기인 IIR을 가동시켜 표적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별합니다. 이때 IIR의 적외선 센서는 표적의 외양을 분석해 자동으로 함선의 재원을 식별할 뿐만 아니라 미리 입력되어 있는 약점 부위를 스스로 파악해 적 함정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공격해 파괴할 수 있습니다. LRASM을 전자전으로 교란해 막아내려 시도하는 것은 크나큰 실책이 될 수 있습니다. LRASM은 능동 탐색 레이더 대신 다른 여러 첨단 유도 방식을 택하고 있기에 레이더 전파로 재민 공격을 가해봤자 영향을 받지 않으며 ESM 기능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방해 전파를 발산할 경우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꼴이 되니 나 여기 있으니 잡아잡수셔 하는 꼴이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어냈다면 미군은 전혀 다른 방식의 방어가 불가능한 미사일을 만들어낸 셈인데요. 다만 LRASM의 공식적인 운용 사정거리는 다르파가 공개한 바에 의하면 약 370km이며 군사 전문가들의 추정에 의하면 약 560km 정도의 유효 사정거리를 가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에 제점 ER보다는 사정거리가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은 이런 LRASM을 작은 소형함에서 대형 전투함의 수직 발사기에서 발사할 수 있고 각종 전투기들은 물론 B-1B 전략폭격기를 통해서도 투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장거리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의 스텔스 순항미사일인 제점 ER이 통합되고 LRASM까지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국군은 유사시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알 수도 없는 폭격기에서 대량으로 발사된 보이지 않는 미사일이 자신들의 거대 함대를 모두 초토화시켜버리기 직전까지 전혀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B-2는 대당 16발의 제점 ER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 외형상 차이가 크게 없는 LRASM 또한 같은 수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점 ER과 LRASM은 미 공군과 해군의 수많은 전투 플랫폼에 다수를 장착할 수 있는 데다 래피드 드래곤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는 제점 ER을 C-130이나 C-17 수송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유사시 중국군과 미군의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여러 전략시설 및 방공포대, 대규모 함대에게 수천 발의 스텔스 순항 미사일 제점 ER과 LRASM이 동시에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미군은 일주일 만에 6,500발 이상의 제점을 중국에게 쏟아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도 모자라 더욱 많은 수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실제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 스텔스 순항 미사일들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발사되기 이전에 수많은 중국군의 전투 플랫폼을 파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